일어나 봐. 뭐야, 당신 이 밤에 왜 그래? 지금 몇 시인데? 짐 챙겨.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무슨 말이야, 갑자기? 당신,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다 들었어. 심지어 나 몰래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내려고 해? 그거 어머님이 착각하신 거야. 어머니 치매시잖아. 기억이 잘 안 나서 헛소리 하시는 거라고. 아니야, 준영아. 며느리가 먹지도 않은 밥, 먹었다고 안 주고 쫄쫄 굶기고, 약도 안 주고, 분리하면 치매라고 날 몰아세웠어? 나 너무 억울하다. 착각? 당신이 떠드는 걸 나도 똑똑히 들었어. 왜 나도 치매라고 하게? 여보, 우선 좀 진정해. 당신 지금 이러면 우리 애는 어떡해? 시끄러워. 내가 뭘 믿고 당신이랑 함께 살아. 우리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가뜩이나 몸도 아프셔서 힘드신데 안 했던 것까지 했다고 덮어 씌우는 게 말이 돼? 억울한데 아무 말도 못하고 참고 계셨을 거 생각하니 치가 떨려. 여보, 다시 한번 생각해줘. 나 나갈 데도 없어. 내가 지금 경찰 부를까? 아니면 그냥 네 발로 걸어 나갈래?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73세 이영희 씨입니다. 이 씨는 서울 근교, 조용한 지방 소도시의 다세대 주택 2층에 혼자 산 지도 벌써 2년째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의 겨울, 집안은 쓸쓸하고 적막했지만 이 씨는 누구에게도 힘들다는 말을 꺼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50년 가까운 세월은 파란만장했지만 돌아보면 늘 든든한 편이 되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남편이 물려준 소소한 연금으로 생활하는 것도 남편이 준비해둔 마지막 선물 같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예전만큼 연락을 자주 하진 않았지만 가끔 안부 전화를 해왔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뒤론 사진도 보내주고 영상통화도 걸어왔죠. 특히 아들 준영은 언제나 다정한 말투였습니다. 바쁜 직장 생활 중에도 가끔 어머니 생각이 난다며 전화를 걸어오는 아들이 고마웠습니다. 어머니, 서울 올라오실래요? 오셔서 손주도 보면 좋잖아요. 그때마다 이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너희 젊은 부부가 사는데 늙은이가 끼어들면 어떡해? 난 여기서 혼자 있는 게 편해. 가끔 외로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 나이가 되면 혼자 있는 시간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안에선 TV가 말벗이고 동네 작은 슈퍼를 다녀오는 게 하루 중 가장 큰 외출이었죠. 하지만 이 씨는 요즘 따라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자꾸 잊어버렸고 며칠 전에는 시장에서 생선을 샀다는 걸 기억 못해 똑같은 걸 또 사오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는 나이 먹으면 흔히 겪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씩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충격이었던 건 아들과의 통화였습니다. 엄마, 그 얘기 아까도 했잖아요. 응? 내가 아까 했었나? 그런 일을 몇 번을 반복하다 보니 스스로도 불안해졌습니다. 왜 자꾸 잊어버리는 거지? 설마 치매는 아닐 거야. 혼자서 끙끙 앓을 수 없었던 이 씨는 동네 보건소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기초 검사와 간단한 기억력 테스트를 받은 뒤 상담실에서 들은 말은 낯설고 무거웠습니다. 어르신, 약간의 기억력 저하가 보이네요. 혹시 모르니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요즘 말로 하면 초기 치매 증상이 보인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나한테 치매가? 이 씨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병이라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씨는 자신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괜히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날 저녁 이 씨는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평소에는 이런 전화를 걸지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가족에게 의지하고 싶었습니다. 준영아, 엄마 말이야. 보건소에서 그러는데 치매 초기 같대.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초기면 충분히 치료만 잘하면 괜찮을 거예요. 엄마, 우리 집으로 올라오셔서 같이 지내요. 서울에 좋은 병원 많잖아요. 여기 와서 제대로 검사도 받고요. 엄마 혼자 계시는 게 더 걱정이에요. 이 씨는 쉽게 대답을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됐습니다. 늘 바쁘다는 며느리에게 자신이 짐이 될까봐 망설여졌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내도 엄마 걱정할 거예요. 병원도 저랑 같이 가요. 지훈이도 할머니 보면 엄청 좋아할 거예요. 엄마, 우리 집 오세요. 제발요. 사실 이 씨는 며느리와 사이가 나빴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편에서는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할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날 밤 이 씨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아들 집에 올라가는 게 좋을까? 괜히 패 끼치는 건 아닐까 몰라? 그리고 며칠 후 저녁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냄비에 된장찌개를 올려놓고 그 사이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화벨이 울리고 수화기를 받으러 급히 거실로 나오면서 통화에 정신이 팔려 10분쯤 지났을까. 문득 타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냄비는 바짝 눌어붙었고 거실은 자욱한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가스불을 끄는 걸 깜빡했던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부채질을 하며도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게 만약 불이라도 났으면 그제야 확신이 들었습니다. 더는 혼자 살 수 없을지 모른다는 생각. 혼자라는 것이 이토록 위험한 순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이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영아, 엄마 너희 집에 가도 될까? 우선 치료받고 좋아질 때까지만이라도. 아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잘 생각했어요. 아내랑도 상해 다 끝났어요. 방도 미리 준비해놨고, 엄마는 몸만 오시면 돼요. 나래한테 미안해서 어떡하지? 엄마, 너무 염려치 마세요. 아내도 엄마 이야기 듣더니 눈물 펑펑 흘리면서 걱정했어요. 서울 집에 도착한 날, 이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며느리 나래가 두 팔을 벌려 자신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어머님 걱정 얼마나 많으셨을까. 진작 모셨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그 말과 함께 눈물까지 글썽이는 며느리를 보며 이 씨의 마음은 뭉클해졌습니다. 아들은 짐을 옮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방 따뜻하게 해뒀어요. 엄마 집이라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세요. 그래, 나도 이제는 자식에게 기대야 할 때가 됐나 보다. 이 씨는 잠시 마음을 놓았습니다. 서울 생활도 걱정한 것에 비해 나쁘지 않았죠. 며느리도 생각보다 자상했고 아들은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무엇보다 손주 지훈이의 옹알거리는 소리는 늦은 나이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듯했습니다. 이 씨는 아들과 며느리의 집에 같이 지내며 더욱 조심했습니다. 아무리 아들의 집이지만 며느리가 불편해할 것을 알기에 며느리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혹여라도 폐가 될까봐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방에 조용히 머물며 말도 아꼈습니다. 밥도 며느리에게 피해 줄까봐 냉장고에서 꺼내어 혼자 차려 먹을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괜찮았습니다. 서울 병원에서 검진도 다시 받아보고 큰 병은 아니고 아직 초기 단계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어머니 다행이에요 하며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왔을 때 며느리는 손수 만든 밥을 차려줄 뿐만 아니라 간식이며 과일까지 챙겨줄 정도로 이 씨에게 지극정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출근하고 둘이만 남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자 아들이 집에 있을 때와 없을 때 며느리의 눈빛과 말투가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아들이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면 며느리는 이 씨에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시겠어요? 제가 어머니 좋아하는 북어국 해놨어요. 하지만 아들이 출근하고 집에 둘만 남으면 며느리는 차가운 목소리로 툭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밥은 슬슬 혼자 챙기셔야죠. 냉장고에 반찬 다 있어요. 이 씨는 그 말 자체는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손주도 어리고 며느리도 일이 있을 테니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며느리도 바쁜데 밥 정도는 내가 차려 먹어야지. 며느리는 육아도 해야 하니까. 이 씨는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에 정해진 시간에 조용히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더 조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이 씨가 유난히 배가 고팠습니다. 시간도 이미 한참 지났고 점심은 물론 아침도 제대로 먹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방으로 나가 식사를 준비하려던 찰나 며느리가 불쑥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또 뭐 하시려고요? 그게 배가 좀 고파서 밥 차려 먹으려고. 그러자 며느리는 이 씨를 빤히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까 드셨잖아요. 내가 먹었었나? 근데 왜 이렇게 허하냐? 어머니, 치매 있으시잖아요. 까먹으셨나 보죠. 자꾸 고집 피우시면 저도 같이 살기 힘들어요. 나 고집 피운 거 아니야. 그냥 너무 배가 고파서. 밥 드시지 마세요. 너무 많이 드시면 탈나요. 그 말에 이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먹었나? 아니, 안 먹은 것 같은데. 하지만 기억이 흐릿한 자신이 원망스러웠고 결국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가슴은 꽉 막힌 듯 답답했습니다. 이 씨는 처음엔 자신의 기억력을 의심했습니다. 내가 밥을 먹었는데 깜박했나 보다 생각했지만 이 씨는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그날 밤 결국 이 씨는 자신의 방에서 몰래 가져온 과자 몇 개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이보다 더 의아한 건 이 씨가 주기적으로 먹는 치매약이었습니다. 아침에 챙겨줘야 할 약을 못 받았다는 걸 알아챘을 때 이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래야, 약 좀 줄 수 있니? 어머님, 아까 드셨잖아요. 내가 먹었다고. 식사도 방금 끝났는데 약 먹은 기억이 안 나서. 그게 문제예요, 어머니. 드셔놓고 잊어버리시면 어떡해요. 그 말에 이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도 기억이 흐릿한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반박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이 씨는 약봉투를 며느리 몰래 확인해 봤습니다. 분명 받아온 지 꽤 된 처방약인데 약봉투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몇 개는 개봉조차 되어 있지 않았죠. 그러나 이를 며느리에게 말하면 또 자신에게 얹혀 사는 주제에 기억 못하고 고집 부린다는 소리를 들을까 두려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석함을 열어보니 이 씨가 아끼던 금반지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있던 팔찌도 같이 없어졌죠. 남편이 선물해준 금반지는 이 씨가 가장 아끼던 물건이었습니다. 이 씨는 그 반지를 절대 함부로 두지 않았습니다. 항상 서랍 안 작은 보석함에 넣어두었고
최근에 빼낸 적도 없었습니다. 내가 어디 뒀더라. 처음에는 자신이 잘못 두었나 싶어 방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자 불안해졌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며느리에게 반지를 본 적 없냐고 물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말뿐이었습니다. 본 적 없어요. 어머님이 어디 두셨겠죠? 치매셔서 잃어버리시고 엄한데 와서 물어보세요. 바쁘니까 비켜주세요. 하지만 이 씨는 혼자 살 땐 이 정도로 물건을 자주 잃어버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씨는 억울했습니다. 며느리가 잊지 않았는데 잊었다고 하고 심각한 환자로 몰아가니 점점 자신이 진짜 병이 깊어진 것만 같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힘든 거 있으세요? 이 씨는 순간 잠깐 머무시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준영아. 나는 괜찮아. 괜히 걱정 마. 그동안의 일을 말해봤자 괜히 오해만 불러일으킬 것 같았고 며느리가 나쁘게 보이는 것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은 항상 바빴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도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늦은 밤, 이 씨는 우연히 물을 마시러 거실을 지나던 중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안쪽에서 며느리의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 상태 점점 나빠지는 거 안 보여요? 어머니 그만 요양병원에 보내는 게 어떨까요? 우리도 계속 함께 지내는 건 솔직히 무리가 좀 있어요. 그 말과 동시에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미리 준비해둔 병원 팜플렛을 꺼내 아들 앞에 내밀고 있었습니다. 여기 봐요. 시설도 좋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이쪽은 내가 어머님 케이스에 맞게 알아본 거예요. 그 말에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직 검사 결과도 경미했잖아. 그건 그때 얘기고 요즘 어머니 상태 심각해졌잖아요. 약도 안 드시고 밥도 2번씩 찾고. 게다가 당신, 우리 애 생각은 안 해요? 겨우 2살이에요. 지금도 말 배우는 중요한 시기인데 치매 노인이랑 계속 같이 있으면 솔직히 애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겠죠. 말 끝에 며느리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결정해요. 자식이에요. 어머니예요? 그 한마디에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씨는 며느리의 말 하나하나가 날선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참고 방으로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조심스레 어머니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아들은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혹시 요양병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엄마 힘들어 보이시기도 하고 병원에서 계속 케어 받으면 훨씬 안정되지 않을까 해서. 그 말에 이 씨는 처음으로 속 깊은 마음을 꺼냈습니다. 준영아, 나 아직 그렇게 심하지 않아. 아직 병원에서도 초기라고 했잖니? 정말 가끔 깜빡할 뿐이야. 밥이랑 약 먹은 정도는 기억할 수 있어. 그런데 날에는 자꾸 내가 밥이랑 약도 못 챙기고 매번 물건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처럼 대해. 그리고 이어진 이 씨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발 엄마 좀 믿어줘. 나도 치매 있는 거 알아. 근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엄마, 요양병원에 가고 싶지 않아. 너무 억울해. 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씨의 말을 들은 아들은 처음으로 어쩌면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저한테 다 말해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씨는 그제야 그동안 참았던 말을 조금씩 꺼냈습니다. 밥을 못 먹었던 일, 약을 안 줬던 일, 반지가 사라진 일까지. 아들은 한마디 말도 없이 가만히 듣기만 했습니다. 엄마, 지금부터는 제가 하는 말 잘 들어주세요. 혹시라도 이상한 일이나 억울한 일 있으시면 내가 또 잊어버렸나 보다 하지 마시고 이 수첩에 바로바로 적어주세요. 사소한 것도요. 아들은 작은 가죽 수첩을 이 씨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들은 조심스럽게 이 씨의 손에 작은 녹음기를 쥐어주었습니다. 집에 홈캠도 달긴 했지만 거실에만 있어서 방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안 찍히니까요. 목소리는 정확히 남겨두는 게 중요하거든요. 혹시라도 불편한 말이 오가면 그냥 켜기만 하세요. 엄마 억울하게 당하시는 일 절대 없게 할게요. 이 씨는 입술을 꼭 다무른 채 녹음기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그리고 눈물이 조용히 한 방울 뚝 떨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겉보기엔 평범한 일상이 계속됐습니다. 아들은 최대한 일찍 퇴근하려고 애썼고 며느리는 아들이 있을 때만큼은 늘 상냥한 목소리로 이 씨를 부르며 간식도 챙겨주고 옷도 갈아입혀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출근하고 문이 닫히면 그 순간부터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머님, 바닥부터 침대 밑까지 구석구석 청소해 주세요. 집에서 놀기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며느리의 말투는 매일같이 날이 서 있었고 이 씨가 무언가를 물어보기라도 하면 눈을 치켜뜨며 신경질을 냈습니다. 치매 있으신 분이 뭘 그렇게 꼬치꼬치 물으세요? 어차피 다 잊어버리실 거면서?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 씨는 몰래 아들이 준 녹음기를 꺼내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래, 더는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야. 이 씨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에서 수첩을 꺼내 며느리가 그날 이 씨에게 한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적어 두었습니다. 시간과 날짜까지 꼼꼼하게 기록하고 차분하게 증거를 모으는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날따라 며느리는 무언가 잘 안 풀리는지 아침부터 계속 신경질을 냈습니다. TV 소리를 크게 틀었다고 핀잔을 주고 손주가 이 씨 옆에만 가도 짜증을 냈습니다. 지훈아! 거기 가면 안 돼! 지지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날 오후 이 씨는 낮잠을 자려고 눈을 붙이려던 차였습니다. 며느리가 이 씨가 자는 것을 확인한 뒤 휴대폰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문이 살짝 열린 며느리의 방 안에서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휴,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 치매의 노인 하나 돌보자고 내가 이 결혼을 했냐고. 이젠 시어머니 괴롭히면서 스트레스 푸는 것도 좀 지겹고 서류도 다 준비했으니까 안 되면 요양병원에 강제 입원 시켜버릴 거야. 이 씨는 녹음기를 작동시키며 문 옆에 가만히 서서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강제 입원이라는 말에 가슴을 쿵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처음부터 어머니 돌봐드리면 받기로 한 재산만 받고 요양병원 보낼 생각이었어. 잠시 침묵이 이어지더니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웃긴 건 뭔지 알아? 그냥 어머니는 내가 뭐라고 해도 어머님이 치매라서 기억 못 하시잖아요. 이 한마디면 끝이야. 끝. 남편도 날 의심도 안 해. 오히려 우리 어머니 잘 부탁한다고 하면서 용돈까지 줬다니까? 그 말을 들은 이 씨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한 손은 가슴을 움켜쥐고 다른 손은 치마자락을 꽉 쥐며 이 씨는 말했습니다. 역시 다 일부러 그랬던 거였구나. 그리고 문득 아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억울한 일 없게 해드릴게요. 이 씨는 손을 떨며 조용히 녹음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입술이 달달 떨렸지만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갑자기 성큼성큼 방문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씨는 급히 녹음기를 치마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며느리는 이 씨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여기서? 이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자다가 깨서 화장실 가려고 지나가는 중이었어. 며느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이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정말요? 혹시 무슨 말 들으셨어요? 아니, 아무것도. 무슨 말이라도 했니? 그리고 이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은 쿵쾅거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들떴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를 모았으니까요. 저녁 무렵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거짓말처럼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맞았습니다. 여보, 오늘 많이 피곤했지? 어머님은 내가 미역국도 끓여드렸어. 오늘은 상태 좀 괜찮으신 것 같아. 그 말에 이 씨는 어이가 없어 속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아니, 내가 언제 미역국을 먹었단 말이냐. 이젠 아주 없는 소리도 지어내네. 아들은 이 씨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밤이 되고 며느리가 잠이 들자 이 씨는 아들에게 조용히 눈짓을 했습니다. 이 씨의 방으로 들어가자 이 씨는 무표정하게 아들에게 녹음기를 건넸습니다. 이거 좀 들어봐라. 재생 버튼을 누르자 방금 전 며느리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참을 듣고만 있었지만 이내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아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일어나 봐. 뭐야, 당신 이 밤에 왜 그래? 지금 몇 시인데? 짐 챙겨.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무슨 말이야, 갑자기?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다 들었어. 심지어 나 몰래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내려고 해? 그거 어머님이 착각하신 거야. 어머니 치매시잖아. 기억이 잘 안 나서 헛소리 하시는 거라고. 아니야, 준영아. 며느리가 먹지도 않은 밥 먹었다 하고, 밥도 안 주고 쫄쫄 굶기고, 분리하면 치매라고 몰아세웠어. 나 너무 억울하다. 착각? 당신이 떠드는 걸 나도 똑똑히 들었어. 왜 나도 치매라고 하게? 여보, 우선 좀 진정해. 당신 지금 이러면 우리 애는 어떡해? 시끄러워. 변명하지 마. 내가 뭘 믿고 당신이랑 함께 살아. 우리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가뜩이나 몸도 아프셔서 힘드신데 안 했던 것까지 했다고 덮어 씌우는 게 말이 돼? 억울한데 아무 말도 못하고 참고 계셨을 거 생각하니 치가 떨려. 여보, 다시 한번 생각해줘. 나 나갈 데도 없어. 내가 지금 경찰 부를까? 아니면 그냥 네 발로 걸어 나갈래? 그 말에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방 안에서는 옷가지를 집어넣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잠옷바람에 외투만 걸친 며느리가 멍한 얼굴로 현관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조금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나서자 아들은 말없이 문을 닫고 안에서 문고리에 체인을 걸어 잠갔습니다. 뒤이어 조용히 눈물을 훔치던 어머니의 손을 아들은 말없이 감싸 쥐었습니다. 아들은 테이블에 앉아 마치 고해성사를 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처음엔 아내 말만 믿었어요. 엄마가 계속 배고프시다고 하시고 물건 잃어버리시고 그게 다 치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설마 아내가 엄마를 괴롭히고 있었을 줄이야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이 씨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치매가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너무 자책하지 마. 아니에요, 엄마. 제가 신경을 더 썼어야 했는데 일 바쁘다고 핑계나 대고 내가 잘못했어요. 살면서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이 씨에게는 결국 자신을 믿어주는 아들의 손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더 밝아 보였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더는 억울하게 살지 않아도 돼. 이후에 며느리는 처음엔 억울하다며 이혼하더라도 거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한다고 당당히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이 씨와 아들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녹음 파일과 수첩을 통해 이 씨가 치료를 위한 약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 고의적으로 밥을 굶었던 것, 며느리가 치매라며 이 씨를 박대하며 언어폭력 및 집안일을 시킨 것, 그 외에도 며느리의 휴대폰 검색 기록, 심지어 며느리가 요양병원 서류를 몰래 준비를 했던 것까지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아들은 증거를 보며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며느리는 이 씨를 요양병원에 강제로 보내고 보험금과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씨 명의로 된 고향 집과 남편이 남긴 연금을 모두 가로채려 했던 계획까지 모두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이 씨가 치매 때문에 금반지와 팔찌를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그 물건들도 결국 며느리가 훔쳐 금은방에 팔아넘긴 것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이 주변 금은방들을 돌아다니며 조사한 결과 며느리가 어머니의 반지와 팔찌를 판 거래 내역을 찾아낸 것입니다. 모든 진실이 하나하나 밝혀지자 며느리는 결국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겁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강경하게 나오던 태도가 증거들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재산을 한 푼도 받지 않고 몸만 나가기로 합의 이혼에 응했고 아들은 합의 이혼을 진행하면서 분명한 조건을 걸었습니다. 며느리가 금은방에 팔아 넘긴 이 씨의 금반지와 팔찌의 돈을 2배로 변상할 것. 다시는 이양희 씨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각서에 서명할 것. 만약 어길 경우 바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는 문구도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눈빛에는 단 한 톨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고소 안 하는 이유 딱 하나야. 우리 지훈이. 애는 무슨 죄야? 내가 엄마라면 애 생각하면서 조용히 살아. 그 말에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고 서류에 사인했죠. 이혼을 당한 며느리는 곧 조용히 짐을 싸서 서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말처럼 그녀가 저지른 일은 금세 퍼졌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간 뒤에도 동네마다 수군거림은 끊이지 않았고 처음에 며느리는 주변 지인들에게 성격 차이 때문이라고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금세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한때 친하게 지냈던 지인이 우연히 이 씨와의 일을 알게 되었고 그 소식은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씨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충격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노인을 그렇게 학대할 수 있어? 게다가 치매 노인을. 결국 시어머니를 학대하고 재산을 노렸다는 이야기가 퍼지며 며느리를 향한 비난이 쏟아지자 사회생활조차 어려워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며느리의 친정 가족에게까지 불똥이 튀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교육계에서 존경받던 그녀의 친정부모는 딸의 행동으로 인해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친정아버지 초등학교 교장을 맡고 있던 그는 이 사건이 교육청에까지 알려지면서 은퇴 1년을 남기고 결국 불명예 퇴직을 했습니다. 학부모들이
그런 가정교육을 한 사람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기 때문이었죠. 친정어머니 역시 동네 교회에서 은사님이라 불리던 인물이었습니다. 항상 노인 공경과 가족 사랑을 가르치던 그녀였기에 자신의 딸이 저지른 일로 인해 더는 교회에도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한 거냐? 우리가 평생 쌓아온 걸 내가 하루아침에 무너뜨려? 친정아버지는 얼굴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고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죄송해요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와 친정에 대한 소식은 차츰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씨는 아들과 함께 조용한 일상을 회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그냥 집안 괜찮고 가정교육 잘 받았다고 해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정말 큰 착각을 했어요. 제가 조금만 더 빨리 알아챘더라면 어땠을까? 후회가 돼요. 이 씨는 말없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니야,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이제 괜찮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은 끝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한테 가장 소중한 존재는 어머니예요. 지금도 이 씨는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다시 받은 검사 결과는 다행히 여전히 초기 치매였습니다. 약을 잘 먹고 프로그램만 성실히 받으면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설명에 이 씨는 안도했고 저 치매 심한 건 아니죠? 아니요. 초기입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심한 줄 알았어요. 어르신 정도면 흔한 건망증 수준이에요. 요즘 어르신들 이 정도는 흔하세요. 너무 걱정 마시고 꾸준히 치료받고 관리하시면 됩니다. 의사의 설명에 이 씨는 그제야 긴장하던 어깨를 풀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며느리와 함께 지내며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환자라고 믿기 시작했던 것 같았습니다. 자꾸만 잊었다는 말에 움츠러들었고 눈치를 보게 되면서 말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병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게 한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그 시간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하지만 심각한 병도 아니고 이젠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이 씨는 매일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그리고 약과 영양제도 챙겨 먹고 꾸준한 치료를 받으며 예전보다 상태도 호전되었습니다. 기억력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퍼즐과 게임을 즐기기도 하고 병원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이 씨는 지금 아들과 함께 따뜻한 밥을 먹고 손주의 재롱을 보며 하루하루를 차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치매 증상이 나타날 때면 아들은 언제나 괜찮아요, 엄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라며 기다려줍니다. 너무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도 제 이야기를 듣는다면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항상 건강관리 꾸준히 받으시고 혹여 안 좋아지시더라도 희망을 잃기보단 마음 단단히 잡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없던 병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긍정적으로 이겨내시길 바래요.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